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아일랜드2 최종 데뷔 멤버 예상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 1시 38분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제가 아일랜드2 10화 리뷰 영상을 토요일, 그러니까 6월 29일 토요일 5시 20분 정도에 끝내서 올렸거든. 아직 7시간 정도 지났다고. 콘텐츠 이게 편집이, 제가 영상이 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아일랜드2가 목요일날 밤에 하고 제가 영상을 급히 찍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회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영상 안 올리냐고 댓글이 계속 뜨는 거야. 회사에 있는데 나는 퇴근하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제 금요일날 또 촬영이 있었어,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촬영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뭐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서 근데도 한 새벽 4, 5시까지 편집하다가 토요일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편집하고 하루 종일 편집하고 5시 반에 끝내서 올렸다고.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일 또 촬영 있는데 오늘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상 데뷔조 이제 10명 남았어요. 김수정하고 손주원이 탈락을 하고 10명 남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프로그램 초반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아일랜드2를 재방송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지금 거의 매일매일 하는 재방송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 이 제작자들이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더라고. 왜냐면 프로그램 초반에는 정세비와 방지민을 누구로 센터로 할지, 어떤 컨셉으로 할지를 좀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제 리뷰 보면서 계속 보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아이즈원하고 블랙핑크를 아이즈원 컨셉에 정세비를 주고 파노라마 할 때, 블랙핑크 휘파람 할 때 방지민을 주고 해가지고 서로의 강점을 먼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지민을 아이즈원에 넣고 정세비를 블랙핑크에 넣어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는 방지민으로 갈지 정세비로 갈지, 그러니까 메인을, 컨셉과 그 그룹의 센터를 방지민이냐 정세비냐 고민하는 듯 보였거든. 근데 중반 이후부터 최근 7화, 8화, 9화를 보면 방지민이 메인이고 정세비를 방지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10화에서는 셀프메이드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은 그 전 테스트들은 프로듀서가 정해줬거든. 팀을 정해주고 롤을 정해줬다고. 이게 결국은, 그럼 누구를 테스트했냐면, 제가 보니까 방지민, 정세비, 윤지훈 포함이에요. 방지민, 정세비, 윤지훈 이 3명한테 리더의 롤 그리고 다양한 컨셉을 각각 실험하더라고. 그게 보이더라고. 그럼 이 3명은 무조건 끌고 가는 거야. 무조건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결국은 방지민이 메인이고, 정세비가 방지민의 컨셉, 방지민이 하는 춤 이런 거에 어울리는지를 정세비를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지민은 더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아. 방지민한테는 이제 소극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그 정도의 요구만 있을 겁니다. 요구만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윤지훈도 테스트가 끝난 것 같고, 윤지훈의 가장 큰 테스트가 이제 본인이 마음을 얼만큼 오픈마인드가 되느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였고, 리더의 롤,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였는데 그 두 가지 다 윤지훈이 극복해버렸어. 학습해버렸다고. 학습해버렸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윤지훈한테 약점이 거의 없어. 제가 프로그램 초반에 윤지훈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최정원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어서 윤지훈이 뽑힐 확률이 10% 미만이다 라고 말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윤지훈이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신의 기분 컨트롤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산하는지가 몰랐던 거야. 근데 그거를 파트 2면서 윤진이 그걸 극복해 버리더라고. 특히나 최정원하고 화하면서 이거 완전히 윤진이 이제 동일한 상황이 놓이면 윤진이 이걸 극복하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윤지훈이 이제 리더의 롤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프로그램 초반에는 최정은, 김수정, 뭐 남유주 이런 친구들만 리더의 롤을 했다고. 그래서 항상 보면 윤지훈은 번외였어. 제가 예상 데뷔 멤버 처음 영상을 찍을 때도, 예상 데뷔조 멤버를 찍을 때도 윤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 윤지훈하고 후코는 어느 컨셉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윤지훈은 일단 번외로 봤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윤지훈이 이제는 과격한 컨셉, 걸크러쉬 컨셉에서도 윤지훈이 어울리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헤메코도 윤지훈은 계속 새롭게 발전하고 있어. 나 이게 좀 놀라워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학습 능력도 놀랐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노래도 원래 윤지훈이 메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심지어 태양이 눈, 코, 입 부를 때까지만 해도 최정은한테 비교해서 윤지훈이 최정은보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마저 윤지훈이 넘어버렸어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뷔조 멤버를 갈 건데 논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논점이 우선 첫 번째 논점은 르세라핌 구조로 갈 것이냐예요. 지금 6명을 뽑잖아. 그러면 르세라핌 구조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6명의 국적별 구조인데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으로 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입니다. 한국인 6명을 뽑고 일본인은 0명 뽑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0% 가깝고 한국인 3명, 일본인 3명 뽑는 경우도 가능성은 존재해요. 0%로 말하기 힘들다고. 이런 논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누구를 센터로 세울 것이냐. 결국 이게 컨셉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방지민을 센터로 세울 것이냐 정세비를 센터로 세울 것이냐 컨셉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초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세비하고 방지민을 누구를 선택으로 세우고 누구를 중심으로 컨셉을 세울 것이냐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까지 했었잖아. 이 24명의 참가자 중에 정세비 말고는 내세울 만난 사람이 딱히 없다. 그건 지금도 솔직히 동일해요. 그런데 정세비 위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정세비를 못 따라간다고. 특히나 방지민이 못 따라가고, 그리고 여기 더블랙 레이블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이존 컨셉은 좀 아니야. 더블랙 레이블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이. 그러면 걸크러쉬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방지민을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후반부로 가는 거 보니까 방지민을 중심으로 센터로 세우고 방지민 위주의 음악풍, 그리고 윤지훈 위주의 노래풍에 맞춰서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정세비가 여기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잖아. 댄스 유닛 테스트했고, 그렇게 계속 정세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정세비가 과연 여기에
부합할 것인가, 부합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제 후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점이지. 일본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결국은 후코를 뽑을 것인가 말 것이냐예요. 그리고 마지막 논점은 그래서 아일릿을 이길 수 있겠어? 이 논점이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참가자 24명 중에 14명이 탈락을 하고 현재 10명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예상 데뷔조 멤버 처음 발표할 때 제가 1화부터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얘는 안됩니다, 얘는 탈락합니다, 얘는 어렵습니다 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 김규리 한 명 남아있어요. 김규리 한 명 남아있다고. 제가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 다 떨어졌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떨어지는 사람은 귀신같이 맞춘다고. 99% 맞춘다고. 아마 김규리도 탈락할 겁니다. 제 예측이 맞다면 김규리도 탈락할 거예요. 어떤 분이 18 2부에서도 말을 했지만 어떤 분도 이제 김규리가 데뷔조에 들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김규리의 순위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태 아일랜드2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귀신같이도 제가 잘해서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 같게도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귀신 같게도.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저는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그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리고 아일랜드2의 목표도 아니나 다를까 초격차 걸그룹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담이 더 많이 섞여 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는 여러분 같은 일반 시청자가 아니라고 항상 말을 했잖아. 저는 항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물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이긴 하지만 항상 걸그룹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촬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최강자의 걸그룹을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떤 참가자가 강점이 있을지 어떤 참가자가 안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아일랜드2 제작자나 더블랙 레이블의 이 원하는 방식과 완전히 부합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더블랙 레이블이 생각하는 것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면 여태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본다면 결국은 김규리하고 후코는 탈락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태 그렇게 제가 예견하던 것, 제가 말하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 제가 여자 아이돌을 바라보는 방식, 방향성, 그리고 컨셉 이런 것과 더블랙 레이블이나 아일랜드2 프로그램 자체에서 바라보는 방식, 방향성이 일치할 확률이 많습니다. 일치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김규리가 탈락할 거라고. 김규리는 여기 자리 없어요. 솔직히 자리 없어요. 김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또 살펴보자면 기존의 3강, 원래는 프로그램 처음부터 왔던 기존의 3강은 방지민, 정세비, 최정은이에요. 제가 3스타라고 부를 정도로 강자들이었는데 이 3강 플러스 나 홀로 열심히 승부하겠다 족 윤준이 한 명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트리플 타워라고 부르기 시작한 방지민, 코코, 정세비로 변해버렸어요. 최정은의 추락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런 경우가 없어. 한 번도 못 본 경우야. 내가 봤을 때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모두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최정은한테 노래 잘 부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솔직히
1등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정할 때 이제 1등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변화된 3강이 이제 트리플 타워고, 근데 아니면 방지민, 코코, 윤지윤입니다. 아니, 방지민, 코코, 윤지윤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으로 굳이 한정을 한다면 정세비가 지금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방지민의 보조 역할로서, 방지민의 파트너로서 어울리느냐를 테스트 당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위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지원 파노라마 찍을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인으로 뽑는다면 방지민, 정세비, 윤지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데뷔 컨셉은 걸크러쉬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풍은 방지민이 어울리는 음악풍이고, 노래풍은 윤지윤의 보이스가 어울리는 노래풍입니다. 그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걸 감안했을 때 방지민이 원탑으로 선다고 가정하고 윤지윤이 메인 보컬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르세라핌 구조를 보자면 벌써 2명 들어간 거예요. 방지민하고 윤지윤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정세비가 지금은 테스트 중이지만 정세비 떨어뜨리기 아깝거든. 장신지 한 명이란 말이야. 장신지 한 명이라고. 키도 크고 느릿느릿하니까 보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정세비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강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코가 당연히 트리플 타워 일원으로서 뽑힌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인 1명, 한국인 3명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나머지 한 자리,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의 르세라핌 구조에서는 한국인의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최정은, 유사랑, 남유주가 겨루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의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마이 또는 후코가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여기서 뽑힐 확률이 높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불리한 건 남유주예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제가 말을 했지만 코코가 이미 일본인 멤버로서 선정이 된다고 보면 남유주를 선발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코코가 눈에 그렇게 많이 띄는데 남유주한테 랩 포지션을 줄 필요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CL의 스파이시 무대를 찍을 때 결국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코코하고 남유주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거든. 네, 그때 말했죠. 코코하고 남유주 이제 더 이상 같은 데뷔 멤버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남유주가 제일 불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0%는 아니에요. 0%는 아닌데 남유주가 제일 불리하다. 그러면 최정은하고 유사랑이 더 뽑힐 확률이 높다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윤지윤 혼자만 보컬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혹자는 이제 후코를 서브 보컬로 하면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방지민, 윤지윤, 정세비, 코코가 있는데 후코는 어울리지 않아. 일단 멤버들만의 컨셉으로도 어울리지 않고 이 방지민 풍의 음악풍과 윤지윤 풍의 노래풍에도 후코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후코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제가 플럭체이션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의 센서를 작업할 수 없다고. 시장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약해. 제가 지금 좀 새벽이고 오늘 너무 편집하고 촬영하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마이의 비주얼, 이 비주얼은 어디 가서도 못 구해. 진짜 여러분, 이 마이가 뭐 실력이 딸리네, 노래도 부족한 것 같네, 뭐 그렇게 점수도 낮네, 그래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마이는 메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방지민, 윤지훈, 정세비, 코코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명이 메인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만 하면 돼. 서포트 역할로 마이가 최적이야, 최적. 그리고 방지민, 윤지훈, 정세비, 코코하고 마이는 얼굴 합도 맞고 멤버 합도 맞아. 그리고 방지민 위주의 음악풍, 윤지훈 위주의 노래풍에도 마이가 적합합니다. 마이가 적합해요. 마이의 마스크가 정말 적합해요. 그래서 코코하고 마이가 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럼 최정은이나 유사랑이냐를 뽑는데 요게 좀 애매해. 요게 좀 애매하다고. 최정원하고 원래 프로그램 초반 같았으면 3스타의 시절에 최정원이었으면 당연히 최정원이 우위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정은이 유사랑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은을 뽑을 수도 있고 유사랑을 뽑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데뷔 멤버는 이미 10화 리뷰를 하면서 말했잖아요. 이미 확정돼 있을 거라고. 최종화는 다음 주 하는 최종화는 요식행이야. 세리머니일 뿐이라고. 이미 데뷔 멤버는 거의 다 확정돼 있어. 다만 최정은을 뽑냐 유사랑을 뽑냐 요 정도 고민은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고민 외에는 나머지는 확정돼 있다고. 요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뽑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누가 뽑혀도 상관없어. 솔직히 비주얼로만 따지자면 유사랑이 뽑히는 게 맞는데 최정은을 뽑아도 내가 봤을 때 활용성이 많다고. 제가 오늘 그 말했죠. 최정은이 예능캐로서 좀 좋아. 예능캐로서 좋다고. 윤준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솔직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윤준하고 화해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돈독해질 수 있다고 봐요. 유사랑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정말 좋죠. 그거를 버리기가 조금 아쉬워. 내가 봤을 때 아쉬워. 그러면 최정원과 유사랑도 둘 다 뽑아가지고 7명 만드는 게 뭐 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베이비 몬스터 보니까 7명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난 솔직히 5명이 제일 간결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6명이니까 최정원 또는 유사랑이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르세라핌 구조가 아니라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의 구조가 아니라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의 구조로 뽑힐 확률이 있을까요? 확률은 낮지만 없진 않아요. 이 경우는 방지민, 윤지훈, 정세비 한국인 3강을 뽑고 코코 또는 마이를 뽑을 겁니다. 후코는 자리 없어. 후코에는 기회가 없다고. 이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을 뽑는 케이스는 더블랙 레이블에서 정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에 이 방안으로 갈 수 있어요. 르세라핌 구조로 간다면 코코는 당연히 합격이지만 코코는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일본인을 1명 뽑는다 그럼 장담 못해. 왜냐면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한국인이 메인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인 5명 맞춰서 그 새로운 컨셉에 맞는 일본인을 뽑아야 돼. 당연히 코코를 뽑는 게 아니야. 마이가 될 수도 있다고. 코코 또는 마이 50%의 확률로 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국인은 방지민, 윤진, 정세희 뽑고 최정은, 유사랑, 남유주에서 2명을 뽑는 겁니다. 2명을 뽑는 거예요. 여기도 김그루자는 없어요. 1안도 마찬가지고 르세라핌 구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2안도 마찬가지고 김그루자는 없어요.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어떤 경우를 가정하냐면 정세비가 탈락하는 경우에요. 지금 정세비를 테스트하고 있잖아. 방지민의 컨셉에 어울리는지, 방지민의 파트너로서
방지민을 띄워주는 역할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잖아. 근데 정세비를 여기서 데뷔시키지 않을 확률이 제가 18입에서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세비를 탈락시킬 확률. 왜냐면 정세비가 아깝거든. 제가 항상 말했잖아. 원래 방지민하고 정세비가 합이 안 맞다고 계속 말했던 이유가 정세비와 방지민을 둘 다 투탑으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근데 지금 상황은 방지민 원탑에 정세비는 보조라고. 정세비가 방지민의 컨셉에 맞춰야 돼. 강제로 맞추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세비를 죽이는 행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울 거 아니야. 그러면 정세비가 탈락 확률이 있다고 보면, 정세비를 탈락시킬 확률, 정세비가 탈락할 확률이 아니라 정세비를 고의로 탈락시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오디션, 다른 그룹에 데뷔시키거나 하겠죠. 아니면 이를테면 방지민도 그렇잖아. 방지민도 알리네스트 때 1위 참가자였거든. 근데 원희한테 밀려서 지금 탈락됐단 말이죠. 탈락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오디션 보고 있는 거잖아. 정세비도 똑같아. 정세비도 지금 방지민한테 밀린 거야. 정확하게는 굴런돌한테 밀린 거라고. 본인이 독보적인 센터였는데 방지민이 아일리에서 데뷔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봅니다. 방지민이 아일리에서 데뷔하고 아일랜드2에 참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세비가 원탑으로 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윤지훈은 탑이 아니야. 윤지훈은 탑에 설 수 있는 롤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정세비랑 방지민 말고는 탑에 설 수 있는 롤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강자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데뷔조에서 강자는 될 수 있어도 탑에 설 수 있는 롤은 방지민하고 정세비 딱 2명이라고. 그래서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좀 내리자면, 정리를 좀 하자면, 르세라핌 구조로 갈 확률이 제일 크고 방지민, 윤지훈, 정세비 이렇게 뽑고, 한국인은 코코를 일본인 한 명 박아두고 마이 또는 후코인데 당연히 마이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최정은, 유사랑, 남유주 중에서는 남유주가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고 최정은 또는 유사랑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 안으로서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을 뽑는 경우에는 한국인 5명, 방지민, 정세비, 윤지훈하고 3명은 고정으로 박아두고 최정은, 유사랑, 남유주 중에서 2명을 선발을 하고, 이 경우는 이제 더블 레그네이블에서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간다는 가정하이죠. 그러면 그 경우에 한국인 5명이 확정이 되면 그 컨셉에 따라서 마이 또는 코코를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코코가 확정 멤버가 아니야. 확정 멤버가 아니라고. 대신 여기는 후코 자리는 없어. 그리고 김규리는 1안에도 없고 2안에도 없어. 김규리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 제가 18, 2회 할 때 말했지만 김규리를 넣으면 이거 완전 자살행입니다. 이 데뷔조 망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 김규리한테 제가 특별한 악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무조건 제작자 입장에서,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걸그룹을 만드는 입장에서 최강의 걸그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김규리가 여기에 부합하냐 안 부합하냐 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김규리 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로서 정세비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방지민, 윤지훈, 이 경우는 이제 남유주가 뽑힐 거라고 봐요. 남유주가 뽑힐 거라고 하고, 그리고 유사랑 또는 최정은 중에 한 명이 뽑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인 2명은 코코마이가 뽑힐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최종 데뷔조 예상 멤버 업데이트본을 마치고요. 다음 주 최종화에서 한번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
너무 힘드네. 이상 데뷔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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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깊어진 후회가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도 지키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은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서 우리의 거치는 수 없는 미래와 변하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좋아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니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한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Break it down 이렇게 까만 밤 홀로 느끼는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네 만약에 소녀시대 멤버가 됐으면은 나의 데뷔곡이 됐을지도 모르는 곡을 제가 부르는 게 부담이 되면서도 새롭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